이제 3월 9일 일요일 주말 방송 정리 시간에 5%입니다. 자, 날씨가 참 봄 같고 좋은데 좀 잠깐 쉬다 보니까 방송 올리는 시간이 조금 불규칙해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도 정말이 복잡다변하고 변동성에만 난리치는 정시에서 저랑 시장의 어떤 기준을 잡는 이 중요한 공부 시간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 거의 억으로 안 끌어요. 억을 안 끌었는데 아직도 미장하니 의도는 좀 파악해 주시고 요즘 우리나라 국장 좋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요새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 팩터들 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요인일 수도 있는데 가끔 이제 말씀드리죠. 25년 정도 하다 보니까 투자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참 인생과 주식이 비슷해요. 올라갔을 때 너무 막 기고만장 필요 없고 떨어졌다고 너무 또 풀 죽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냉정한 사이클 측면에서 봐주시고 저는 이제 종목까지를 참고로 드리니까 유니크하게 말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노란색 딱지 붙은 중화방송들 있잖아요. 중화방 되게 중요성을 볼 수 있는 추세인데 근래 되게 새로운 분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 채널이 어떠냐 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시기를 제목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투자의 맥이나 이 사이클을 잘 타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셔도 되고, 내용이 잘 안 보이시면 이런 내용 뭔지 모르겠으면 밑에 소제목의 내용을 다 적어 놓긴 했어요. 지난주에도 약한 미장 적었으니까 이런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채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보시는 분,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의 절반 정도가 그 멤버십이세요. 저는 다 이용했다 봅니다.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올해 초부터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리면서 이제 미국이 너무 쏠렸다, 우리나라나 이쪽에 돌아온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는데 그렇게 변화했을 때는 순발력이 필요해요. 팍 변한 순발력이 필요하고 추세가 보이잖아요. 방향이 보이면 그걸 따라가려는 지구력도 필요합니다. 이 변화 적응을 하고 추세 유지에 대한 얘기죠. 근데 개인분들은 아직 그게 관성을 못 버리다 보니까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좀 봐주시고,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빅머니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미국에서 돈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돈이 빠지고 있고 그 비미국으로 간다고 있어요. 야, 정말 이게 돼? 미국 같이 가면 올랐다 같이 빠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에 대한 제 부분을 또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러 역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현상도 얘기 드릴 거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대중의 심리와 반대에 간다. 알겠어. 공포요소하고 탐욕을 파는 거 알겠어. 어떻게 알아? 이런 제가 보는 포인트들, 시장이 주는 신호들을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우리 국장에서 뭘 사고 파느냐. 자, 다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윤통의 헌재 선고가 다음 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정시 영향을 좀 줄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한 제 의견, 뭐 트럼프 푸시라 해서 뭐 이제 내용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의도는 트럼프가 조금 장을 안 좋게 본다 의미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을 좀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앞에 한번 쫙 적었던 게 잘 됐는데 한번 날아갔어요. 마이크가 가끔 이상해서 좀 속이 상한데, 자, 힘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클을 열심히 타지 말고 잘 타란 말씀 드렸잖아. 잘 타는 거, 쉴 때 쉬고 할 때 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제가 보는 경기와 성장과 정책 측면 자주 얘기 드렸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성장주 투자예요. 워렌 버핏처럼 안정이나 보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워렌 버핏 볼 때도 그분도 물론 사이클 타시지만 타이밍이 6개월이나 2년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전 투자적으로 타이밍을 좀 보고 얼마나 성장이 되는 팩트를 지금 AI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투자의 가장 기본은 정말 팩트가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변동성과 난이도가 매년 높아집니다. 시장에서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어제 올랐다 내일 내린다, 그게 하루 이틀 막 왔다 갔던 등락보다 이 추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방향이 잡히고 변화가 되는지 이 빅추세 보시는 면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금요일 장은 한번 볼게요. 자, 미국장은 여전히 제가 기준을 18,000 끊어놓긴 했지만 좀 약해요. 오전에 좀 빠지다가 오후에 다행히 파월 때문에 반등을 줬습니다. 제가 경기와 성장을 본다 그랬지만 이 파월은 아직 그래도 미국 경기 괜찮아요. 금리를 뭐 따로 할 거 없이, 물론 트럼프 정책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미국 경기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투심을 좀 안정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18,000 깨졌다가 깨졌거든요. 다시 올랐던 원인이 됐어요. 하지만 미국장은 여전히 약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미국 경제는 70%를 소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를 본다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나라 수출이지만 미국 경기는 어떻죠? 원래 작년에도 이 고금리 가운데서 막 이렇게 빈부차는 크고 연착륙 되는 게 맞아요. 연착륙 되는데 AI로 끌어올리고 또 트럼프가 또 끌어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정시 기준으로 오버밸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부터 조금씩 신호를 줬잖아요. 방금 말했던 AI 성장으로 미국이 갔고 트럼프가 온리 아메리카 하면서 또 버프를 만들었고 그런 쏠림이 AI 뭐든 꼭지가 그나마 좀 늦어지고 쏠렸던 과정이 정상화된다 보시면 돼요. 나쁘게 볼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정책과 시장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좀 한다. 자, 포캐스팅 했던 예상 보는 자료 GDP 나우라고 있습니다. 그게 2.8%까지 빠지면서 뭐 급락하고 했었지만 수입을 관세 때문에 미리 왕창 땡겼다 했잖아요. 수입이 많이 커졌는데 수입품의 그 60% 이상이 금이었다. 그래서 금을 했는 걸 물론 보정을 좀 하면 실제로 GDP가 0.5%밖에 빠진 게 아니야. 그렇게 미국장을 좀 옹호하고 낙관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GDP 그때 말했던 C 플러스 뭐 I 플러스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고전적인 정치 참 그 경제 이론도 바꿀 정도로 GDP나 성장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보면서 자, 두 번째 성장은 뭐죠? 제가 어쨌든 정시를 투자할 때 AI를 꼭 봐야 된다 그랬고 성장의 가장 큰 축은 뭐 헬스케어도 뭐 딴 것도 있지만 AI라 그랬습니다. 2023년에 엔비디아 오픈 AI 만들고 챗GPT 나오면서 2년 동안 올랐던 AI 미국 독점, AI 가성비 독점 라인, 키왕짱 엔비디아 이게 깨졌어요. 1월 말에 2월 초에 우리 쉬고 있을 때 딥시크 나오면서 판도를 왕창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런 이후에 가성비 AI로 저는 판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 딥시크가 만들고 새로운 계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돈으로는 중국의 항생테크가 계속 상방이 가요. 외국인 들어온 것도 보고 있고 그러면 한번 꼭지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사실 1년 동안 작년 초에 샀던 엔비디아 $50 샀던 거를 $140, $130에서 다 익절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적이 나왔는데 분명히 OP 마진, GP 마진, 마진율이 이제는 좀 정체가 될 것 같다. 미국에서 돈이 좀 빠지는 것 같다는 얘기 들으면서 정리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그렇게 많이 캐펙스 키우다가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설비 같은 것도 계약을 몇 건 취소했죠. 이런 신호들 보고 이 AI 독점이 좀 깨지고 출렁거린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지금 정책인데 자, 트럼프 정책 때문에 작년 하반기 4분기 때 미국이 더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정시가 더 땡겨 올렸거든요. 약간 쏠렸는데 어쨌든 관세로 지금 막 흔들고 있고 이민자 못 받고 불법 이민자 막 추방하고 이렇게 규제를 많이 때리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막 흔들고 땅 내놔라 뭐 하는 것 이 트럼프 흐름 때문에 뭐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반미 정서와 반 트럼프 정서가 이 국제 정치적으로 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이래도 괜찮아 하고 싶겠지만 저는 항상 좀 경계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좀 심한 것 같아서 그 정시에서 좀 나타났다 보는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고 제가 미리 조금 빨리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를 눌러서라도 정시를 눌러서라도 가장 많이 나가는 부채의 가장 원인 자기 정부 높은 이자율을 줄이기 위한 10년물 금리를 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네 마네 유예하네 마네 하면서 계속 오락가락해. 관세를 해주면 안 좋다. 뭐 유예주면 좋다. 그게 아니라 이제 오락가락하니까 정시에서도 아예 불확실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정시에서는 안 좋은 면이고 트럼프가 그랬어요. 시장은 안 봅니다. 하지만 다 본다고 하시잖아요. 뭐 떨어지면 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자, 신기한 게 뭐냐면 작년 4분기 때 트럼프 버프 이제 너프에서 다 떨어졌다 말씀드렸는데 대표적 테슬라 같은 거 정시도 마찬가지 금리도 마찬가지 달러도 전부 다 트럼프가 당선된 게 작년 11월이었어요. 작년 11월 선을 끊었잖아요. 까만색인데 이때만큼 다 떨어졌어요. 그죠? 정시도 올라갔던 버프 떨어졌던 너프 불확실성 이만큼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트럼프 트레이딩이 살짝 있긴 했어요. 10% 빠졌다고 다 빠졌다 보는 분은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살짝 지지를 끊었더라도
뭐 트럼프가 야 내가 되고 정시에 또 빠져서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트럼프 1기 때는 정시에 대해서 언급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트럼프 트위터를 맨날 보고 있었는데 통계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정시를 안 본다고 말할 정도로 정책이 급한 겁니다. 부채를 줄여야 돼요. 왜? 감세를 하기 위해서. 감세를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향후적으로 가장 큰 모멘텀은 감세 정책입니다. 초안은 지금 통과가 됐어요. 한 4.5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딴 데서 돈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연방정부도 막 고용을 줄여야 되고 관세 때리면서 무역도 정상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감세 가장 큰 자기 정책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만든다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기가 작년 9월부터 금리나 모두 만들어서 다른 나라도 살짝 숨통이 튀었지만 파월은 금리를 인하를 할 거예요. 언제쯤 할 거냐?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야. 금리 인상까지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지만 트럼프 흔드는 바람에 경기가 좀 출렁거리고 있어서 금리 인상은 못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5월달 아니면 6월달 그때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근데 파월이 그렇게 할까요? 야, 경기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합니다. 그렇게 절대 말 안 해요. 경기를 버티면서 물가도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게 제 볼 때는 이 감세 정책과 맞물려서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갈 수 있다. 그때까지는 계속 출렁거리면서 정시가 좀 빌빌될 수 있다. 이렇게 정책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파월을 계속 제가 물가 성장 금리 차원에서 계속 보면서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미국 경기, 그 다음에 AI 관련 성장,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 미국이 좀 약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은 진짜 볼 게 좀 많아졌어요.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과 유럽도 챙겨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 볼게요. 이거는요. 다음 주에 졸트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우리나라도 봐야 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셧다운 아시죠? 미국이 또 부채 줄이고 서로 예산안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건데 이게 잘 통과 뭐 저는 될 거라 보는데 일단 요건 한번 챙겨보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약한데 앞에 말했던 경기와 어떤 AI와 정책 말고도 제가 보는 대중 반대에서 대중의 심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12월 달에 3배짜리 양자 이런 거 너무 쏠렸는데 우장창 뭐 상패되고 이러면 시그널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대중 관성을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 테슬라도 보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이 제가 지난주 주말에 우리나라 시장은 3개가 있다. 국장, 그 다음에 국장주 코스피와 코스닥,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서학개미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의 93%가 서학개미 미국 투자하고 있고 저 미국 투자한 그 서학개미 자금이 250조 정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면을 보다 보니까 저는 시장의 현상으로서 어떤 서학개미 일부 하시는 그런 고 레버리지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고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왜 미국이 좋으냐? 미국이 좋으냐? 당연히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데 알고 있는데 너무 쏠렸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오래됐습니다. 자, 2008년에 서프라임 나와서 장이 정말 박살이 났어요. 40% 50% 빠졌는데 원흉이 미국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으로 돈이 쏠리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유럽이다 중국이 됐었지만 그 다음 2020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순식간에 40% 급락을 했고 다 틀렸는데 이때 또 그러고 나서 미국이 바이든이 MMT다 뭐 그때는 뭐 인플레 안 온다 전 세계 버블과 정시 급등을 미국이 다 만들었습니다. 2년 동안. 자, 그리고 2022년에 또 버블을 확 끄트리면서 조정을 잘 했죠. 자, 그런 이후에 23년부터는 또 AI 23, 24년 동안 AI는 미국이야. AI 가성칩 독점 라인 미국의 빅테크가 킹왕짱 이러면서 2년 내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트럼프, 마가, 온리 USA 또 미국의 쏠쏠림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중에 이제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갔던 십몇 년, 4년, 3년, 작년 2월달 분기 동안 이제 2개월 빠진 거예요. 이제 2개월 미국이 이게 빠진 게 절대 충분한 게 아닙니다. 이런 대중의 관성 미국은 결국 상방이 돼 갖고 있으면 묻어놓으면 돼. 구조적으로 미국은 성장해 물론 맞지만 미국도 사실 우장창거리면 큰일 나요. 그런 면에서 제가 잠들지 말라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올해는 꼭 시장 보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 자, 고레버리지 정말 우리나라 사람 좋아합니다. 서학개미 분들 옷에 뭐 이렇게 갖다 얘기하지만 2000년 초반에도 우리나라 선물 옵션 했을 때 그때 전 세계에서 정말 그 작은 나라에서 회전율이 전 세계 독보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레버리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부동산 쏠리는 현상, 뭐 사각게임이나 뭐 3배짜리, 5배짜리 우리나라 사람이 70%, 80% 들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은 예전의 역사고 우리나라의 어떤 빨리빨리 문화에서 온 국민성이라 봅니다. 분명히 좋은 면도 맞지만 이런 급하게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저는 신호로 좀 보는 면도 있어요. 10% 조정이 저는 완전하다 보진 않습니다. 1차 지정도 끊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하지만 레버리지랑 급한 신호를 저는 시장 신호라 좀 보는 면이 있고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국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런 얘기 있었지만 물론 재미로 보세요. 자, 국장은 장소가 아니다. 한국인이 많은 곳이 국장인데 지금 미국장을 조금 조롱하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이게 뭐 조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좀 약한 게 오래간다 보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부분에 시총 얘기 드렸잖아요. 코스닥이 370조인데 사각계면 250조 정도 된다. 정말 많으세요. 새로운 시장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시장 신호를 볼 때 좀 참고한다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참고로 봐주세요. 절대 저는 이거를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시장 현상이죠. 자, 그래서 약한 비장을 언제까지 갈 거냐. 앞에 잠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AI 성장, 미국의 경기 이런 부분이 연착륙되고 독점이 깨지면서 기스가 났어요. 예전에는 경기 안 좋을 때는 AI 성장으로 땡기고 AI 성장이나 뭐 엔비디아 안 좋을 때는 여전히 소비나 경기 좋다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다가 이게 좀 깨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시에서 신호를 계속 보였던 거예요. 쌍꼭지 만들고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정책이 정치를 안 본다고 말을 할 정도로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최소한 3월, 4월, 5월 그래서 제가 상반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변화가 줄 텐데 언제 변화 줄 거냐. 이건 저도 계속 볼 거거든요. 근데 언제 변화 주느냐면 경기를 변화 줘야 되죠. 경기량 주는 거는 뭐 고용도 지금 정부 쪽에 안 쓰고 그다음 관세를 막 하고 이민자 하는 것처럼 이 트럼프만은 이 정책이 지금 경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봐야 되는데 관세는 당분간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했던 감세가 4.5조 달러가 필요한 감세 정책이 아마 확정이 되거나 하는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정책의 변화. 그다음 AI 관련은 지금 중국으로 살짝 넘어가 있고 가성비화 되어 있지만 여전히 가장 기본적이고 인프라는 미국이 좋아요. 거기에서 이제 B2C라든지 새로운 예전에 AI 신기술이 나오면 됩니다. 2차 전지가 정말 좀 안 좋고 2년 동안 빌빌거리지만 앞으로 전고체라든지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기술을 제가 기다리는 것처럼 AI에서도 지금 살짝 중국 넘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에서 뭐가 AI 신기술이 나오느냐, 판도 바꿀 게 나오느냐, 그걸 저는 볼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 트럼프 정책과 조금 겹치는데 결국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금리 인하할 거예요. 딴 나라가 지금 금리 인하되고 중금리다 보니까 정책을 많이 쓸 수 있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월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다시 한번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지금 절대 금리 인하 안 해줄 거예요. 근데 그때 분위기도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가 나빠서 금리 인하 절대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경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인슈런스 컷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 하면서 파월이 잘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파월 금리 인하를 5월달, 6월달 기대를 하지만 뭐 그때 뉘앙스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너무 쉽게 사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나스닥 18,000, 엔비디아 110불이 1차 지지선일 뿐 추가 조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저 미국이 불안하면 미국이 안 좋으면 떨어지잖아.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추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 충격 받았잖아.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비미국이 왜 괜찮고 국장 투자를 해야 되느냐면 시장이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빅머니는 그걸 보고 있고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증언하기 때문에 미국이 출렁거리고 추세 살짝 꺼졌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어떤 의도를 알고 있고 그다음 빅머니들은 비미국 쪽에 지금 점점 비중이나 스탠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한 분들 알아요. 근래 오신 분들 잘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도 그랬지만 사이클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다 깨져서 다음 사이클을 못 합니다. 새로운 분이 들어오잖아요. 그 과거를 잘 못 보는 분이 계세요. 과거에 분명히 미국이 중심이었고 2008년부터 말씀드렸지만 2009년, 20년, 23년이 미국이 전 세계 정신을 다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올라가야 좋고 떨어지면 같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과 비미국을 나눠보잖아요. 사이클이 돈이 분산됐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10년 그 주기를 말씀드렸지만 2005년 같은 케이스 정말 중국이 많이 올랐거든요. 3년 내내.
2015년도도 후황통하면서 1년 동안 올랐습니다. 1년 동안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2025년 올해를 봐야 될 텐데, 야, 그럼 중국으로 예전처럼 확 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그런 흐름들로 빅수급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중국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안 좋다, 망한다 할 때 이미 시진핑은 9월부터 왕창 돈을 쏘면서 미국에 대한 트럼프를 대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25년 기대할 수 있고 워낙 싸니까, 저밸류니까. 하지만 예전처럼 중국 반둥이 와장창 정말 미국을 제치고 간다,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배 정도 PBR 보는 것처럼 중국의 재정정책과 죽지 않은 놈이 살아나네,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미국이 AI 좀 쉴 때 AI 시대 순환배 정도로 보는 게 저는 적당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 동안 갈지 올해 내내 갈지는 또 상반기 끝날 쯤에 제가 볼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이런 중국 반등이 모멘텀이 되고 있다. 우리는 투자 국장에서 한다. 자, 그래서 경기와 성장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기 부분도, 자, 미국은 이미 성장이 쏠렸기 때문에 물가가 발목을 잡았어요. 금리도 높아요. 쉽게 뭐 내리지도 못해. 재정도 축소를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다가 돈으로 사실 유동성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쏠린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 어떻죠? 2022년, 23년에는 겁이 났어. 뭐 금리도 높고 미국 금리 안 내려줄 것 같아. 달러도 무서워. 그랬던 부분이 이제는 미국이 금리 인하가 작년 9월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를 못 올려요, 미국은. 그죠? 그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부양하죠. 물론 저금리가 아닌 중금리 시대입니다. 중물가고 재정을 확장하는 자체가 작년 4월 달부터 유럽을 상당히 밀어 올리고 있고, 뭐 일본은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특장점을 찾겠다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이제 헬스케어나 다른 것도 순환매차는 보고 있지만, 이 AI가 투자의 가장 성장의 모멘텀이다, 이런 얘기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이 확산이 지원, 빅테크, 키왕짱,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G2인 중국도 할 수 있다. 과거 패턴에 살짝 실마리 보면서 가성비 AI, 첨단 테크, 근데 제조업에서는 자율주행, 반도체 기본이고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자율주행은 투자 단에서 약간 빼놓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 루저 게임이에요. 100%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 같은 거 좀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중국이 모멘텀 주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고 수급 잘 타고 세글 됐을 때 특장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공포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반등 사이클이다. 이게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최소 상반기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은 반도체, 이제 삼성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환율 흐름, 달러 약세와 함께 큰 기조를 잡아갈 거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고, 분명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코스닥 홀수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빅바이오를 가장 메인으로 잡으면서 중국 테마 사이드도 하나 들고 있고, 종목장 수배가 특장점은 로봇이든 온디바이스든 이번 주 하나 새로 또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트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상반기 50에서 전체 계좌 더블을 목표로 감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트럼프 수혜를 또 찾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지금 흔들리고 그러고 있는데, 조선 방산 원전이 정말 스토리 좋고 K자 붙은 거 좋습니다. 알아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 2, 3주 전이었나 그 하나 시스템도 뭐 급등 이렇게 단타 치고 왔던 거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단타가 너무 심해. 빅수급들이 너무 단타를 치고 밸류가 높아요. 그다음 마진율이 여전히 낮아요. 우리 거는 최소 수십 프로 마진율인데 이익률이 낮고, 그래서 3월 말에 나올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이 부분은 제가 좀 경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거는 좀 이해해 주시죠, 이런 거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자, 제가 4년차 유튜브로 말씀드렸어요. 저랑 같이 했던 분 다들 아실 겁니다. 오래된 분 계시는데 22년에 장이 40% 박살났습니다. 종목들이 70%씩 빠졌는데, 그때 저희가 2월 달에 러브 전쟁 터졌죠. LIG 넥손도 샀고, 그 다음에 생산물 관련 농산물 같은 템버도 하면서 또 바닥에서 만들었던 박살 바통 하면서 우리는 다 수익을 냈어요. 22년도도. 진짜 그랬습니다. 그때 부분은 장이 박살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 방어 쪽으로 테마를 탔고, 23년에 어떤 우리 투자의 모멘텀 뭐였냐? 우리나라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전지 쪽으로 수익을 크게 몇 배씩 먹고 있지만, 미국의 AI 기준 이 반도체, AI 반도체는 성장이 시작했어요. 그 부분이 우리 2차 전지 미국 공장을 봤었고, 작년에는 결국 엔비디아든 하이닉스든 AI 반도체로 우리는 탔죠. 물 하반기에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도 미국에서 모멘텀을 찾았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지금은 미국이 좀 줄고 중국에서 딥시크나 AI 판도 확산, 여러 가지 제조업체, 우리나라 반도체가 삼전통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우리는 새롭게 포트를 짜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빅바이오, 그 다음에 종목 장세에 대해서 테마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시장 흐름과 함께 실전 투자 포트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 결론은 지금 AI, 성장,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미국과 비미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보고 그게 상반기 정도 저는 봐요.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 보고 여기에서 또 보는 분들은 올해 내내 갈 거다. 이거는 지금보다 그때 제가 과정 관리하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반기는 좀 편하게 하세요. 자, 비싼 미국은 경기, AI 정책, 나스닥은 정책, 그다음 헬스케어가 또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미국이 망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참고로 보면서 저는 지표로 뭐 테슬라든 성학개미분이든 엔비디아 같은 거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 국장 팔고 미국 매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잠깐 볼까요? 홀수의 코스닥을 올해 초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홀수의 코스닥 왜 이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아세요? 우리나라 특장점, 정말 레버리지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 투심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빅수급들이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누구라고 딱 특정은 못 짓겠는데 죽여놓고 급등시키고 죽여놓고 급등시키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도적일 수도 있고 시장 흐름에 어쩔 수 없는 사이클일 수도 있는데 작년에 사실 다 죽었어요. 정치 때문에 더 죽었잖아요. 올해 부분에서 제가 그러면 주된 섹터에서 뭐 할까? 23년에는 2차 전지가 수백씩 났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바이오 내에서 빅바이오로 가장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23년에 에코프로나 이거 몇 배씩 10배씩 올라가는 것처럼 알테오젠의 스토리와 수급이랑 이 전체적인 흐름 보면서 이 바이오 섹터를 메인으로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국 모멘텀이나 빅수급 수백억 사이클을 볼 때 이 사이드와 테마 매매는 또 열심히 이제 스윙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궁금하실 윤통의 헌재 선고가 있어요. 다음 주 아마 금요일 나올 수도 있고 한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빅머니들이 많이 하고 확률이 높은 거는 폴리마켓에 봤을 때는 어쨌든 거기 나오는 거는 인용될 확률이 70% 초반입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혹시 단기 출렁거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출렁거리고 단타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장으로서는 이 윤통의 헌재 선고가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불확실성 제거예요. 좋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드렸지만 시장은 항상 신호를 주고 그걸 매주 그다음에 매일 보시는 분 당연하고 이렇게 매주로 챙겨본 분들한테 저는 신호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작년에 올랐던 트럼프 버프가 다 빠졌어요. 진짜 급락을 했고 몇 배씩 하던 거 다 아작났고 했는데 여전히 트럼프 수혜를 찾는 분이 계세요. 트럼프 수혜주, 이 정치권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많이 깨져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들은 이 변동성을 너무 좋아하세요. 왜? 팡팡팡 하니까 남들 수익 많이 봤다고 막 내가 부자 됐다 그러니까. 근데 그 부자 됐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 한 사람 주위에 9,999명은 이 마케팅에 속아서 그 매매를 못하면 아작이 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그 변동성을 더 조심하기 위해서 큰 흐름, 빅머니 수급을 더 강조를 드릴 거예요. 올해는 시장을 꼭 보시라 했습니다. 몰빵하고 잠들면 큰일 난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든 의견을 좀 주세요. 댓글도 열심히 봐주시고 정말 감사하지만 이런 반응도 정말 제가 다 달아드리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주 잘 쉬시고 자, 내일 또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